네, 극상에 내걸리는 모든 영화들은 흥행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죠. 하지만 영화 흥행도 희비가 엇갈리는 게 사실입니다. 네, 그 영화 흥행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게 바로 시나리오라고 하는데요. 오늘 영화 이야기는 최강희 영화평론가와 함께 흥행을 좌우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영화의 흥행을 참 좌우하는 게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참 시나리오가 중요하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우리가 일단 극장에서 만나게 되는 대부분의 영화가 이야기 장르죠. 예. 그러니까 최대한 단순화해서 말씀드린다면 이제 주인공이 있고요. 그 주인공이 어떤 역경을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변화를 맞게 되는 그런 과정을 담고 있는 게 이제 이야기 장르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많은 관객들이 바로 영화 속에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무엇보다 영화의 이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그 시나리오가 아주 중요한 거죠. 예. 충무로에서는 이 하나의 시나리오가 기획이 돼서 촬영에 들어갈 때까지 거의 뭐 대부분의 경우 1년 이상 걸립니다. 예. 시나리오 작가 혹은 감독이 이제 프로듀서나 영화 기획자들과 함께 서로 상의를 해가면서 어떤 경우에는 뭐 10번 이상씩 고치면서 시나리오를 계속 만듭니다. 이렇게 시나리오에 심혈을 기울이는 건 그만큼 탄탄하고 밀도가 높은 이야기가 영화 흥행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이겠죠. 예. 네. 자, 그러면 이 최근에 나온 한국 영화 중에서 가장 이 영화 시나리오의 완성도가 높았던 작품 어떤 거 꼽을 수가 있을까요? 네, 뭐 일부 관객분들은 동의 안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일단 가장 최근에 개봉한 작품 가운데 숨바꼭질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. 예. 이 영화는 스릴러 장르를 표방하고는 있습니다. 실질적으로는 호러, 즉 공포 장르에 더 가까운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. 이미 500만 명을 넘으면서 흥행에서 굉장한 성과를 거뒀죠. 한국 스릴러 영화 사상 최고 흥행 기록을 세웠습니다. 예. 손현주 씨, 문정희 씨, 전미선 씨 이런 연기파 배우들이 출연하긴 했습니다만 모두 이들 배우들이 영화 쪽에서는 흥행력이 검증된 A급 스타들은 아닙니다. 그렇죠. 네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빅히트를 기록한 데는 역시 영화의 그 탄탄한 시나리오가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이 영화 숨바꼭질은요 안락하고 평온한 생활을 하고 있는 한 중산층 가족의 가장이 손현주 씨죠. 예. 형의 실종 사건을 이제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그런 상황을 아주 흥미진진한 설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예. 이 영화는 형의 실종 그리고 어렸을 때 형과 동생 이 두 형제 간에 숨겨진 트라우마라고 하는 설정을 기본 얼개로 갖추고 있습니다.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그 표면 밑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격리돼 살아가지만 또 공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장르 영화적인 틀 안에 살짝 깔아놓고 있죠. 예. 그런 점에서 이제 장르적인 재미, 이와 더불어 감독의 주제의식, 같이 효과적으로 실어나르고 있다.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한국 영화 평균 제작비의 절반 수준이죠. 한 30억 원 정도에 만들어졌는데요. 예. 이야기의 짜임새로 흥행을 견인할 수 있다. 이것을 입증한 모범 사례라고 제작비가 볼 수 30억 있겠습니다. 원밖에 안 들었었군요. 그렇습니다. 지금 시나리오의 힘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. 네. 그런가 하면 이제 하정우 씨가 주연했던 더 테러 라이브. 네네. 이것도 좀 이야기의 완성도 측면에서 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그 더 테러 라이브 역시 제작비가 저렴합니다. 35억 원. 예. 네. 설국열차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제작비로 만들어졌습니다. 예. 뉴스 스튜디오라고 하는 아주 좁은 공간에서 거의 모든 상황이 벌어지죠. 그러니까 당연히 제작비가 많이 안 들어갔죠. 네. 그럼에도 이 좁은 공간 안에서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상당히 다층적인 통찰을 안겨주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. 430억 원의 제작비를 쏟아부은 설국열차와 동시에 개봉했죠. 흥행 맞대결을 펼쳤는데 결과적으로 설국열차 900만 명 넘었고 이 영화는 55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모았습니다. 수익면에서는 더 테러 라이브가 훨씬 더 많이 벌었습니다. 그렇네요. 100억 원 이상의 오히려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예. 이 영화는 테러범과의 전화통화를 생중계한다. 이런 설정을 통해서 시청률 지상주에 빠진 우리 방송의 선정성을 고발하면서도 또 양극화된 세상 속에서 사회적인 약자의 분노와 절망 이런 것도 함께 담아내고 있죠. 예. 앞서서 말씀드린 숨바꼭질이라는 영화처럼 긴장감을 아주 촘촘하게 이어가면서도 꽤 묵직한 주제의식을 아주 흥미진진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. 영화에서 시나리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킨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. 예. 자, 이번에 좀 실패한 사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네. 볼거리는 많은데 시나리오에 문제가 있어서 흥행에 좀 실패한 영화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제작진은 동의 안 하겠지만요. 네. 대표적으로 지난 7월에 개봉한 미스터 고라는 작품을 저는 꼽고 싶습니다. 네. 이 영화는 그 한국 영화 최초로 디지털 캐릭터를 시도한 영화고 또 3D 영화로 기술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진일보한 작품이다.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하지만
영화가 담고 있는 이야기가 관객들의 흥미를 끌어내는데 실패한 경우다.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그 야구하는 고릴라, 이 캐릭터 자체가 지나치게 비현실적이죠. 예. 그 장난 같죠. 영화 속에서 또 스카우트로 등장하는 그 성동일 씨가 연기한 성충수라는 인물하고 또 중국 소녀 간의 드라마, 네. 갈등에서 화해로 나아가는 그 드라마가 크게 설득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. 예. 네. 그러니까 영화는 이 컨셉트를 미리 이렇게 설정해 놓고요. 거기에다가 이야기를 이렇게 짜맞춘 흔적이 역력하다는 거죠. 그런 점에서 아무리 볼거리가 많다 하더라도 또 아무리 제작비를 많이 썼다고 할지라도 역시 관건은 시나리오에 있다. 시나리오의 완성도에 있다. 이것을 예. 보여준 타산지석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최근 개봉한 영화 감기도 어느 면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. 이 영화는 100억 원 이상의 제작비가 들어간 바이러스 재난 영화이긴 합니다만 흥행적으로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. 예. 300만 명이 넘긴 했습니다만 손익분기점에 아직 도달하지 못하고 있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역시나 그 시나리오의 짜임새가 문제점으로 꼽힙니다. 대체적으로 재난 영화의 전형적인 공식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죠. 거기다가 예. 수혜 씨가 맡은 여주인공의 캐릭터가 영화 초반과 또 재난 발생 이후에 완전히 바뀝니다. 그러니까 캐릭터가 변화한다 할지라도 그가 가진 고유의 개성만은 일관적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예. 그런 면에서 이 영화가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. 여기에 그 장혁 씨가 연기한 구조대원과의 멜로 라인이 다소 억지스럽게 첨가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객들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입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. 예. 후반부에 그 조연 캐릭터들이 돌출적으로 등장하고요. 이들이 재난 상황의 아비지환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좀 소모되는 그런 부분 역시 감기라는 영화의 시나리오가 가진 패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결과적으로는 영화의 컨셉과 볼거리에 지나치게 치중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의 밀도 이것을 놓치고 갈 수 있다. 이것을 이 두 영화가 역설적으로 입증해 보이고 있는 예. 지금 말씀 중에 좀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. 그 네.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입니다. 잠시 뒤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최광의 영화평론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